이거 22년 없는 사람 또 없어? 뒤로 가. 전원이 켜진다.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페어링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작을 해봅시다. 문을 열어놓자. 왜냐면 지금 아무도 없는 시간대여가지고 누가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확인을 해야 돼서 문을 좀 열어놓고요. 결혼식 때문에 미리 좀 땡겨서 했는데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 결혼식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별로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유부남이 됐습니다. 뭐 긴장 같은 거는 딱히 안 했는데 너네 저기 뭐야 맞절 영상 보내는 거 아니야? 긴장은 진짜 안 했어요. 긴장은 신랑 입장하기 3분 전에도 아씨 이따가 그 스파 펜션을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 빨리 끝내고 펜션 가가지고 몸 뒤지고 싶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 한우도 사놔가지고 아 한우 먹고 싶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아침부터 그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헬퍼 이모님이라고 신부 뭐 이제 옷 이런 거 도와주고 나 뭐 넥타이 이런 거 다 이제 체크해주고 그런 분이 계신데 아침부터 가스라이팅을 겁나 당한 거예요. 뭐냐면 신랑 입장할 때 좀 천천히 걸으래 나한테. 나는 계속 그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천천히가 얼마큼 천천히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식장에 갔는데도 식장 직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신랑이 천천히 걸어야 된대. 그래서 신랑 입장 딱 했을 때 내가 거짓말 아니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으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야. 나는 왜 웃는지 몰랐어. 이게 버진로드잖아요. 버진로드는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여기가 신랑 측이 여기가 신부 측이가 신부 측이 이렇게 하고 그러고 또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가 버진로드가 그 길이 이렇게 카페트가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카페트가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야. 나는 구두를 신었잖아. 근데 또 천천히 걸으려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 계속 구두가 막 이렇게 꺾이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거야.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나는 솔직히 왜 웃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한 줄 알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맞전할 때 좀 긴장 풀리고 그랬죠. 그것도 있어요. 축가 영상 있는데 축가 영상 내가 안 올려줬나? 허밍TV 가시면 있습니다. 허밍TV 가시면 축가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잘 하고 왔어요 나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지금 코가 아직도 조금 막혀 있는데 다음날 저녁부터 월요일이죠. 월요일 저녁부터 코가 너네 이제 콧물도 농도가 있잖아요. 되게 묽은 콧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찐득찐득한 콧물인데 진짜 찐득찐득한 콧물이 여기 꽉 찬 거야.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냥 코로 숨이 아예 안 쉬어져. 아예. 그래서 그날 잘 때 그럼 어떻게 숨 쉬어요? 입으로 숨 쉴 거 아니야?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이만큼 붓고 못 보면 또 어떻게 돼? 몸살 기운도 오고. 그래서 한창 아파가지고 또 누워있다가 그리고 이때 한 어제 그저께쯤 좀 살아났어요.
어제도 몸이 계속 안 좋더라고. 근데 그 신앙신부들이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알게 모르게 몸이 굳어있던 게 막 풀리고 이러면서 몸살 기운이 오고 그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내일 PPSD를 잘 봐야 하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드렸던 것처럼 파이널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2년 문제는 우리 하나밖에 안 물어봤잖아요. 22년 문제도 2개를 뽑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에 학원이 있으신 분들도 오늘 정도는 공부 조금 더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푸는데 1시간 정도 걸리죠. 그죠? 하나 푸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2시간 정도만 할애합시다, 영어에. 나머지는 국어랑 수학에 할애하셔도 되고 딱 2시간 정도만 영어에 좀 할애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시험 칠 때 좀 편안하게 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단어도 오늘 뭐 10일에서 15 맞나요? 오늘? 10일에서 15를 봤는데 맞지? 앞에 것도 한 번씩 더 확인해 보세요. 거기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자, 18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8번을 저번 시간에 이거 안 했대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뭘 말하는 거냐면 18번 문제를 풀 때의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뭘 18번 문제까지 그지? 팁을 알려주십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 그냥 보면 풀리잖아요. 솔직히 니네 이거 18번 문제 틀리는 사람 몇이나 돼요? 안 그래? 그지? 근데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팁대로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30초 걸릴 거 15초로 줄이면 그 15초가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에다가 그걸 또 할애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이자 편지글이자 경고장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네는 뭐가 있냐면요. 이 안내 편지 경고장 같은 경우에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전화 통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뭘 가지고 전화를 걸죠? 2글자? 그게 뭐라 그러지? 우리 전화에서는 그 목적을 뭐라 그러지? 너 이게 뭐야? 용건이라고 하죠. 우리 용건이 있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 이게 곧 주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잘 적어놔. 그래서 이 용건은요, 반드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무나도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면 보이는 어떤 것들, 뭐 would like 목적어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 ask 목적어 투부정사라든지 want 목적어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 명령문이라든지 그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보면 보이는 것. 앞에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앞에는 상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앞부분은 상황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글도 마찬가지죠. 앞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제 합창 대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밑에서 네 번째 문장인가요? So we are kindly asking you to support us. 맞지? 직접적인 문장이 딱 나오죠? 거기다 형광펜 쫙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는 불필요한 부분을 덜 읽고 꼭 필요한 부분을 더 읽어서 핵심을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강조하는 게 뭐야? 필자의 어조 그리고 글 전개 방식. 근데 18번 문제 함정에서는 이 글의 전개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분 보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해달라고? Fundraising concert니까 모금 콘서트에 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그러니까 돈 달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와서 공연 듣고 공연 들을 비용 내주고 우리가 그 비용으로 비행기 타겠다 이거잖아, 그지? 그럼 그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18번 문제는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이제 1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적었어?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잠깐 기다려줄게. 됐어? 자,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선생님 이렇게 정리를 좀 합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1화 4의 경험담이라고 선생님은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1화 4의 경험담. 이 1화 4의 경험담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니네 어렸을 때 읽었던 이솝우화라든지 전래동화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놈들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뭐가 있어요? 얘네들 공통점이 뭐야?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어디? 공통적으로 뭔가가 있는 부분? 후반부죠. 그지? 전래동화나 이솝우화 같은 경우에는 끝에 항상 뭐가 나와요? 두 글자? 그래, 그거예요. 얘네들은 교훈이 반드시 있죠. 그죠? 얘가 이 글에서는 주제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 후반부에 있대요. 뒤에 있대, 뒤에. 후반부에 교훈이 존재한대. 그러면 봐봐. 이 19번 문제는 1화살의 경험담의 이런 형식의 글이고 얘는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심경 분위기 맞추는 문제죠? 그지? 심경이나 분위기 맞추는 문제인데 심경 분위기가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심경 분위기의 변화. 그럼 두 가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글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어차피 후반부에 교훈이 나오니까 그냥 단순 심경이나 분위기를 맞추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반뚝 잘라서 여기만 읽어도 돼요. 앞에 부분 필요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안 읽어도 한 15초, 20초는 절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푸셔도 돼요. 나 믿어. 이거는 100%야, 100%. 그냥 이렇게만 읽으셔도 돼. 근데 변화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완전히 다르냐? 그건 아니야. 어차피 얘도 마찬가지인데 변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읽으시면 좋냐면 앞에 부분을 읽다가 심경이나 분위기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힌트가 되는 그 어떤 단어가 나왔다? 거기서 멈추세요. 더 읽지 마. 얘는 중간 부분을 비워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 맨 마지막에 두 문장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왜? 얘랑 얘는 완벽하게 뭔가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를 거거든. 그지? 뭔가 뭐 슬펐다면 기뻐진다든지
지루했다면 재미있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 뒷부분만 읽으시면 이 가운데는 안 읽으셔도 돼요. 볼게. 바로 보여드릴게. 그리고 얘는 내 기억에 원본 문제에서는 뭐였냐면 얘는 zo의 신경의 변화로 알맞은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놈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앞에는 뭐야? 주어가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principal이거든. 그지? 여기는 안 읽어도 돼 사실. 맞지? 근데 네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와요? Zoe wiped a sweaty hand. sweaty hand에 동그라미 배포해 주시고. 그러면 땀이 났으면 손에 땀이 났으면 뭐야? 긴장했거나 무섭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지? 그럼 거기서 멈춰.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어? 맨 뒤에서 두 번째 문장부터 읽으라 그랬죠. Zoe felt as if she were in heaven.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아니야? as if. 그지? 가정법 할 때 우리 투부정사랑 완료부정사 하면서 본동사랑의 비교를 통한 상대 시제라고 이야기하면서 했죠. 그죠? 그지? 그게 가정법 as if랑 as though I wish 가정법 얘랑 똑같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납니까? 그지? 얘도 뭐야? were 나와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그지? 본동사는 과거니까 느꼈는데 그 느꼈을 당시에 그녀가 뭐야?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뭐야? 기분이 좋아졌네? 네, 긴장했다가 기분이 좋아진 거 고르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 됐어?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만 20번 문제가 뭐예요? When I was in the army 밑줄 쳐주시고 별표해 주시면 뭐라 그랬어요? 일화나 사례나 경험담이요. 그 20번 문제도 이거 똑같이 적용시키시면 되거든요. 내가 이 문제 푸는 거 알려줄게. 그럼 얘 반자는 뭐 어떻게 돼? If you make your bed 거기서부터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네가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네가 어떻게? 매일 아침에 침대 정리를 하면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Will have 뭐라 그랬어요? 미래 완료라 그랬죠? 그 선생님이 뭐 예시 들면서 이야기했어. 내가 다음 달이 되면 강사 생활한 지 11년이 되는 날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will have pp를 쓴다고 얘기를 했죠. 얘도 마찬가지야. 네가 매일 아침 침대 정리를 하면 그러면 하루 중에 첫 번째 과제를 완료를 하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It'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너에게 자존감을 또 주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줄 거다. 그죠? 그런 얘기인 거고. By the end of the day,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that one task completed 그 완료된 하나가 또 다른 많은 그런 완료된 과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맨 마지막에 교훈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If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네가 작은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you will never do the big things right. 네가 큰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큰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작은 일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게 주제였죠. 그지?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앞에 안 읽어도 되지. 그지? 앞에 안 읽어도 충분히 우리 결론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겠죠? 넘어갑시다. (21번)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부터 얘기했죠. 그치? 그래서 우리 첫 문장에 어디에다가 동그라미 썼어요? 낫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었죠. 그치? 첫 문장에 또 낫에 동그라미 별표까지 해주시면 아니래잖아. 필자가 첫 문장부터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지? 얘기했잖아. 아닙니다 하고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정신병자라 그랬죠 내가.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닙니다 했으면 뭐야? 그럼 뭔데가 꼭 나와야 돼. 근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를 세 번째 문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자, a job search is not a passive task. 뭐야? 수동적인 일이 아니래요. 직장 구하는 게. 그리고 when you're searching, you're not browsing, nor are you just looking. 그냥 구경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browsing, 훑어보는 것도 아니래요.
훑어보는 것은 is not an effective way to reach a goal you claim to want to reach. 네가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효과적인 방법도 아니래요. 계속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런 뭔데가 이제 나오죠. If you are acting with purpose, 네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면. 그럼 if you are serious about anything you choose to do, 네가 선택한 일이 네가 진지하다면, 그러면 then you need to be direct, focused, and whenever possible, clever. 어떻게 해야 된대요? 직접적이어야 되고, 집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라도 영리해야 된대요. 그지? 그게 주제야. 얘가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그럼 뭔데? 라고 말하는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 어디? You need to be direct, focused, whenever possible, clever. 거기다 형광펜 쫙 쳐주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Everyone else searching for a job has the same goal, competing for the same jobs. 모두야. 어떤 모두? 직업을 찾는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뭐야? 그 직업을 얻는 거죠. 그 구직을 하는 그 행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직업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ou must do more than the rest of the herd. rest of the herd가 뭐라 그랬어요? 너 말고 다른 구직자들. 너 말고 다른 구직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Regardless of how long it may take, 이게 얼마나 걸리든 간에 to find and get the job you want, 네가 원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얻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든지 그건 상관없이 being proactive, 여기서부터가 중요했었죠. 뭐야?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will logically get you results faster than if you rely on browsing 어쩌고 저쩌고. 그지? 네가 그냥 단순히 게시판을 찾는 거다 아니면 뭐 이따금씩 이력서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결과를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죠. Leave those activities to the rest of the sheep. 나머지 양떼들, 얘가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라 그랬어요? Rest of the herd랑 똑같은 거라 그랬고, 그리고 everyone else랑도 똑같은 거죠. 그 바로 윗문장이, 그지? 그러니까 다른 구직자들에게 leave those activities가 뭐라 그랬어요? 방금 앞문장에서 읽었던 그냥 훑어보기만 하기, 그리고 이따금씩만 이력서를 보내는 행위. 그런 필요 없는 짓, 그런 쓸데없는 짓, 그런 효용이 없는 짓은 남들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어떻게 해라? 그것보다 더 해야지만 구직하는데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죠? 그치?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이제 할 말 있죠. 난 이 칠판이 너무 싫어요. 이렇게 안 지워지는 거야. 자, many people view sleep as merely a downtime 이렇게 나왔죠. many people에다가 동그라미 별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수업 시간에 봤던 거를 다시 복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내가 차마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못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풀 때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깁니다. view는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더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두 글자로. 통념이에요. 통념. 통념이 나왔으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게 집어넣고 통념이 나왔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적으로 꺾이는지의 여부. 무슨 말이냐면 통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필자는 두 가지 방향성 중에 하나로만 갑니다. 무조건. 그거를 그 통념을 어떻게 지지하든지 그 통념을 꺾어버리든지.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 라는 통념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미국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한국에 가봤어. 한국인들은 김치를 많이 먹는다라고 하는데 와 진짜 한국 가보니까 얘네들은 그 식사 몇 끼니마다 김치가 없으면 못 먹더라 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지? 그러면 그 통념에 대한 그냥 설명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얘가 한국에 와봤더니 그냥 얘는 뭐 샌드위치 하나 먹고도 잘 살던데 김치 없어도 그냥 잘만 밥 잘 먹던데 네, 이런 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역적이 되는 거죠. 통념에 대한. 그치? 그 통념에 대한 역적으로 꺾이면서 필자의 지식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가거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꺾어지거나 뒤집어지거나 그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갈 때는 순접으로서 설명글이 되는 거고요. 역적으로 갔을 때는 통념의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내용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아줘야 돼. 됐죠? 그래서 many people view sleep as merely a downtime. 이런 쌍따옴표 우리 모르잖아. 다운타임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 뒤에 왼부터 끝까지가 다운타임을 꾸며주면서 어떤 건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뇌가 쉬고 뇌가 꺼져버리고 그리고 몸이 쉬는 그런 시간, 그게 다운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잠을 그렇게 여긴대,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두 번째 문장에 이어지고 있는 거죠. In a rush to meet, work, school, family or house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충족하려고 할 때 이런 직장이나 학교나 가족이나 기타 등등 이런 어떤 우리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려고 서두르면서 우리는 cut back on their sleep.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잠을 줄인대. 뭐라고 생각하면서 thinking it won't be a problem.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왜? Because all these other activities. These other activities은 뭐였어요? 앞에서 얘기한 집이나 가족이나 학교나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직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역세모 했었죠. 거기다 별표까지 해주세요. 이제 얘는 역적으로 꺾는 거예요. But 뭘 지금 들어가면서 research reveals that 연구가 드러내준다라는 거야. 대절을. 그러면 얘는 내 말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 말에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뭘 인용을 하는 거야? 연구 결과를 인용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필자는 항상 연구 결과라든지 유명한 사람의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가 직접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말에 무게감을 실어줘요. 내 말의 지지를 내 스스로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그럼 연구가 드러내주는 바가 뭐냐면 number of vital tasks carried out during sleep. 잠을 자는 동안에 수행되는 많은 중요한 그런 일들이 how to maintain good health 건강도 증진시켜줘요. 그리고 최상의 상태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건강 챙겨줘, 기능 잘하게 해줘. 하면? 잠을 자면. 잠을 안 자면 뭐 하는 거야? 문제가 생기니까 그 얘기는 어디 나와 있어? 뒤에 쭉 나와 있죠. 그지? 그래서 얘는 방금 우리 통념을 뒤집을 거기도 하지만 얘는 해결책을 먼저 어떻게 해줬어? 얘기를 해준 거야. 요건 얘기 안 해줬거든? 뒤에 봐봐봐. While you sleep, your brain is hard at work reforming all the pathways necessary for learning and creating memories and youth insights. 여기까지가 이 방금 앞에 내용에 대한 앞에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고 맨 끝에 세 문장 Without enough sleep부터
in addition으로 시작하는 문장까지는 전부 다 뭐야? 잠을 안 자면 생기는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필자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 했나? 문제점? 문제점도 안 했지. 그지? 필자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뭐부터 살펴봐야 되냐면 해결책이 나오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시면 돼요. 해결책이 나오는지요. 그랬을 때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어? 필자가? 그러면 해결책이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을 제시를 안 해주고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끝났어? 그럼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엄청 많이 나오고요. 통념도 그렇지만 이 문제점이랑 해결책 나오는 거 있죠? 이것도 엄청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글의 전개 방식 중에 굉장히 흔한 전개 방식이에요. 다시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는 해결책이 나온지를 따져보고 해결책을 제시를 한 경우에는 해결책이 주제가 되겠고 문제점만 지적을 한 경우에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를 필자가 지적을 했어요.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있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네? 하고서 끝내버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야? 점점 더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이게 선택지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플라스틱 또는 비닐봉지 같은 것들의 사용을 줄여야 하며 이따 등등 그치? 그런 해결책이 나온다면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노력 할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이 선택지에 나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얘는 원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결책이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잠이 어디에 도움이 된다? 건강과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게 주제였어요. 원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주고 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나왔을 때 다시 뭐라고? 문제점, 해결책 찾아보고 해결책 나오면 해결책이 주제 문제점만 지적하면 문제점이 주제 그런데 때에 따라서 보통은 그 평가원 문제나 수능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 가끔씩 가다가 교육청 그 학력평가에서 1, 2학년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문제점이 나왔으면 문제점 먼저 선택지에 있는지 찾아봐. 그러니까 해결책까지 나왔는데도 얘가 그냥 문제점을 선택지에다가 달아놓고 그거 답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가원이랑 수준 차이가 난다고 어쩔 수 없어. 평가원은 내가 뭐라 그랬어? 평가원은 어떻게 문제 만든다 그래서 안 알려줬나? 평가원 문제 어떻게 만드는지? 평가원 문제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전국에 영어학 전공을 한 박사를 딴 교수든 교수가 아니든 간에 그런 사람들만 4, 50명을 어떻게 해나? 한 곳에 수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밥 주고 뭐 하면서 다 가둬놓는 거야. 외부랑 소통을 단절시키거든요. 핸드폰 다 뺏고 그리고 인터넷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신에 메신저나 메일이나 이런 거 다 막아놓습니다. 메일 같은 거 절대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뭐 논문 같은 것만 검색할 수 있게 해주고요. 아니면 책 같은 것만 검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는 그 거의 도서관급으로 책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네들이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읽으면서 지문으로 출제를 할 만한 추출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추출할 만한 그런 것들을 한 사람당 몇십 개씩 뽑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개씩만 뽑았다고 해도 50명은 몇 개예요? 1000개죠, 1000개. 100개인가? 1000개 맞죠? 그죠? 1000개죠. 1000개를 뽑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투표를 합니다. 이거 괜찮네, 저거 괜찮네. 하고서 추린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를 뭐 몇 번 문제로 될까? 빈칸으로 될까? 순서로 문제로 될까? 아니면 주제 문제로 될까?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려서 또 만듭니다. 만들어서 몇 개씩 만들었겠죠?
그거 가지고 또 투표를 또 합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쳐요. 한 달 반, 두 달 동안. 그렇게 만들어요. 그지? 근데 교육청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11년 하면서 한 번도 오류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오류라고 하는 것들 다 오류가 아니야. 그거 확실하게 잘 낸 문제야.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류가 있으면 난리 나거든, 전국이. 그지? 그거 한 문제 가지고 학교 가입일 수도 있는 건데, 맞잖아요? 그거 난리 나요, 그거. 그래서 검수를 미친 듯이 해요, 미친 듯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낸 건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그 방식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나 믿으세요, 진짜. 알겠죠? 그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해결책을 먼저 찾아보시고,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이 없으면 그러면 문제점을 다시 선택해서 찾아보세요. 그건 있을 거예요. 걔가 주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갑시다. 화장실 급해? 빨리 갔다 와. 수학이랑 국어는 얼추 준비됐어? 선생님 저희 몇 시에 끝나요? 왜? 저거 끝나고 바로 가야 돼요. 몇 시? 원래 12시까지 가려고 했는데 응. 그냥 끝난 대로 바로 가게요. 원래 1시 좀 넘어서 끝나는데? 아 그럼 좀 늦는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수업처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야? 네. 수학이야? 걔는 몇 시까지 하는데? 10시까지요. 그럼 조금 늦어도 되지 않아? 아닌데 영어에 한 4시간만 투자해주면 안 돼? 영어도 잘 보게 하고 싶은데 나도 알겠지?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영어에도 좀 투자해줘. 뭐 수학만 보고 10시간씩 해. 국어는? 괜찮아? 아, 국어는 다 했어? 수학 끝나고 10시 2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네 학원 줌으로. 오늘 바쁘네. 밥 먹을 시간은 있니? 아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큰일 났네 나중에. 됐죠? 23번 봅시다. 야, 요것도 중요합니다. 나 이거 지우는 거 너무 짜증나네. 자, 요것도 봅시다. The whole of human society operates on knowing the future weather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죠? 그 뭐야? 인간 사회 전체가 operate on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뭐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작동한다 이런 뜻이었죠, 그죠? 뭘 기반으로? Knowing the future weather,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을 기반으로 작동된다. 다 적어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인간 사회는 날씨를 아는 것을 미래 날씨였죠. 미래 날씨를 아는 것을 기반으로 작동한대. 그렇죠? 그러면 화살표가 바뀌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 그러면 미래 날씨를 알아야지만 인간 사회가 작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치? 그러면 얘는 뭐야? 날씨를 알면 인간 사회 전체가 작동을 합니다. 원인이면 결과입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놨다? 인과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 인과관계를 나열을 시켜놨다. 그거 무조건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Because 이쪽으로 저쪽.
because 어쩌고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다. 뭐뭐 하면 이렇습니다. 그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본 문제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날씨를 아는 것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선택지가 완벽하게, 그치? 그리고 나서 for example이잖아요. 신성아, 두 과일식이 뭐야? 두 과일식이 뭐야? 잘 몰라? 두 과일식이 뭐야, 현민아? 처음에 중심 생각을 제시하고 그 나중에 그렇지. 뭐라고? 두가 뭐야? 대가리 두자야, 그치? 머리 두자야. 머리에. 그래, 머리가 앞이죠. 맨 앞이죠. 맨 앞에 주제를 던져주는 거야. 과일이 포괄하다 할 때 괄자거든요. 머리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뭘 던져줘? 주제를 던져줘. 그러면 처음에 그걸 던져줬으면 뒤에는 뭐가 나와? 그 던져준 주제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첫 문장 나오고 바로 뒤에 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나왔죠. 그럼 얘는 부연 설명 예시가 되는 거거든요. 뭐에 대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얘는 두 가지식이에요. 그지? 두 가지가 다 첫 번째 문장이 선생님 방금 말한 이 인과관계, 그 다음에 두 가지식, 요 두 가지가 전부 다 첫 번째 문장이 주제라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지? 과거도 중요하지만, 그지? 과거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뭘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결론은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글인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구문은 볼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24번입니다. Our ability to accurately recognize and label emotions is often referred to as emotional granularity. 우리 능력인데요. 어떻게 하는 능력이었습니까? to부터 우리 emotions까지 묶었었죠. 그죠?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레이블, 이름을 붙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능력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냥도 아니야. 정확하게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줄 아는 우리의 그런 능력이 뭐라고 불리웁니다. 일단 그 능력이야. 그래서 our ability부터 emotions까지 네모 박스로 한번 묶어볼까요? 걔가 중심 소재가 되는 거야. 다시 어떤 능력이라고? 감정을 인식하고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어떻대요? 바로 뒤에 뭐 나오고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연구나 어떤 그런 남들의 말을 인용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그랬죠. 하버드의 뭐 심리학자래, 그지? 그런 사람이 말을 하건데, learning to label emotions with a more nuanced vocabulary can be absolutely transformative.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니네 transformative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우리 지금은 알지만 처음에 이거 그 지문 봤을 때 transformative가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뭔가 변화시키는 이라는 말을 알고 있었어. transform이 무슨 뜻이냐 아니까. 그때 거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라고 써 있어? 사람을 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거 여러분들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모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보고는 몰라. 그럼 뒤에 부연 설명까지 같이 봐야만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야. 다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nuance는 뭐야? nuance는 accurately랑 같이 상응하는 단어인 거죠. 여기서 그지? 정확하게 그리고 미묘하게. 그러니까 얘를 디테일하게 감정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변화를 시킨대. 근데 그게 뭐야? 뒤에 문장. David explains that if we don't have a rich emotional vocabulary, 풍부한 그런 단어를 알지 못하면, 감정적인 단어를 알지 못하면, 그럼 뭐가 돼요? 어렵대. difficult에 동그라미를 표해주세요. 투부정사하는 게 어렵대. 우리의 욕구를 전달하는 것도 어렵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필요하는 그런 도움을 얻는 것도 어렵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우리가 미묘한 디테일한 그런 감정을 전달을 할 줄 알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 풍부한 감정 어휘를 가지고 있으면, 즉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름을 붙이고 기타 등등을 할 수 있으면 사람들한테 뭐 내 욕구를 전달을 하는 것도 더 용이하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도 더 쉬워진다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치? 얘가 주제가 돼요. 알겠어? 그래서 얘는 주제가 뭐였어? 제목이었나요? 24번은 제목일 텐데. 감정이 이름을 붙이는 것. 그게 뭐에 도움된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된다. 걔가 그 주제였어요. 맞지? 그치? 그래서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But those who are able to distinguish between a range of various emotions do much better. 그지? 비교급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훨씬 더 managing the ups and downs of ordinary existence. 우리 뭐 평범한 존재로 사는 도중에 up and down 뭐야? 힘든 일과 좋은 일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훨씬 더 누가 더 잘해? 이런 거를 잘 하는 사람들, 감정을 잘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잘하고요. 누구보다 black and white, 흑백으로,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넘어갑시다.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29번 봅시다. 이게 그거죠. We usually,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너네 순서 삽입을 안 했나? 순서 삽입도 아직 안 했죠. 순서 삽입을 안 했는데 연결사가 뭐예요, 여러분? 연결사. 이거 구분해줘야 돼. 내 수업 들으려면 이거 구분 잘해줘야 돼. 연결사가 뭐예요? 니는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연결사에는? 그거야. 또? For example, in contrast, in addition,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결사거든요. 근데 구분을 해줘야 돼. 앞에 봐. 구분 잘 해줘야 돼. 연결사는 접속사와 같다. OX X야. 무조건 X야. 접속사는 뭐 할 때 필요한 거야? 동사 하나 더 써줄 때 필요한 거 아니야?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든지 아니면 동사를 하나 더 써줄 때 우리 접속사를 쓰는 거고 연결사는 언제 쓰는 거야? 연결사는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이어줄 때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앞문장에서 플러스 뒷문장에서 마이너스 그냥 그렇게만 써놓으면 걔 정신병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역점이 되는 뭐 in contrast라든지 however이라든지 이런 연결사 집어넣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지잖아 글이. 그래서 연결사는 글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지? 근데 그런 역할을 하는 놈들 중에 뭐도 있어? 부사도 있어. 부사는 영어에서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문장 성분은 꼭 필요하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영어는 반복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불필요한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를 써주는 이유는 뭐야? 얘가 연결고리 역할도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글의 흐름을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usually 같은 것도 중요한 거야. 그냥 쓰지 않아. 그치? 우리는 보통 get along best with 가장 잘 지낸대요. 누구랑? People who we think are like us.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가장 잘 지낸대요. 보통 그렇대. 얘는 뭐야? 보통 이렇습니다. 뭐라 그랬어? 두 글자로. 통념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통념이 나왔을 때는 역적으로 꺾어주는지 아닌지 체크해보라 그랬죠. 얘는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어. 그러면 뭐야? 통념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끝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랑 잘 지낸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In fact, we seek them out. 우리는 그냥 잘 지낸 데서 그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게 우리의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뿌리 깊게 박혀온 우리 인간의 진화에 있어서의 뭐야? 가장 기본적인 경향이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리틀 이탈리아나 아니면은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같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막 여기서 벗을 봤다고 발작부터 눌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But I'm not just talking about race. 얘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벗은. 여러분 벗이나 however는 모두 돼요.
물론 역점을 불러일으키는 뭔가도 될 수가 있지만 but은 강조의 but도 있어요. 앞에 봐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강조의 표현이 되는 but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but 나왔다고 앞에 문장 앞에까지 나온 내용 완전히 꺾어버리는데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but I'm not just talking about it. not just잖아. 그지? 그냥 단순히 이 같다라는 게 비슷하다라는 게 그 인종이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종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더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나는 이 같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나랑 사상이 비슷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고 나랑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지? 강조야. 더 확장하고 싶은 거야. 그 같다라는 그 범위를. 그지? 그러기 위해서 벗을 갖다 쓰는 거야. 그래서 속담으로 또 한 번 뭐 해주고 있어? 내가 한 말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주고 있죠. 지지를 해주고 있죠. 유유상종. 그지?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흔한 경향 중에 하나예요. 그죠? 아주 오랫동안 우리 종이 진화해온 그런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런 경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imagine you are walking on, imagine 상상해봐라, 고려해봐라 이런 거 전부 다 뭐야? 부연 설명 예시야. 그지? 네가 숲을 나가서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뭐야? 우리 자동적으로 뭐라고 조건하고 돼 있는 거야? 뿌리 있게 옛날부터 우리가 훈련되어 온 바가 뭐야? 낯선 것을 보면 피하는 거야. 왜? 그게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죠. 그걸 한 단어로 similarities, 유사성입니다. 유사성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더 잘 연관되고 더 잘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사성이야말로 그들이 우리를 더 깊고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고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지? 끝까지 맨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얘는 통념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설명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어다 봅시다.